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K-POP 데모넌터스 디즈니 애니메이션 독점에 도전장을 내놓는 히트작이란 제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중국이 전혀 무섭지도 않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그들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혐오하는 중국 혐오 영상을 주구장창 올리는 유튜버들을 보면 왜 그렇게 중국을 무서워하면서 중국 신홍위병들이 한국 영상을 올리며 가짜뉴스를 전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중국 혐오 장사가 잘 되니 태국 혐오, 베트남 혐오, 인도 혐오 영상을 만들어 엄청나게 도배를 하는 혐오 유튜버들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전세계 경제규모 2위라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중진국 또는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1인당 GDP에서 영원히 한국과의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과 중국의 1인당 GDP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만큼 그들과 우리와의 수준 차이는 3배 이상 나는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겪었던 엄청난 압축 성장을 우리보다 더 압축해서 지금까지 성장했고 그것이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 14억의 10%만 잘 살아도 우리나라 인구를 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머지 90%는 아직도 경제 성장에 낙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방증입니다. 결국 일부 중국인들의 주머니는 과거보다 두터워졌지만 그들의 시민인식은 그 두터운 지갑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열악한 문제들, 쓰레기 음식이나 안전 문제, 시민의식 문제는 우리도 80년대 초반까지 같은 문제를 알았고 점점 고쳐나가며 지금의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우리는 대학생이 되었는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우리처럼 못해? 왜 이렇게 생각이 유치해? 이렇게 말하면 절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중국이 한한령이 없었고 우리와 문화를 계속 교류했다면 우리나라가 중국 자본으로 먹혔다는 가정법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SBS 조선구마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또다시 그런 문제가 재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국인들의 수준의 생각입니다. 도대체 어떤 얼빠진 제작자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 제2의 조선구마사 사태를 일으키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장되려고 할까요? 우리는 양질의 드라마를 지금처럼 계속 만들고 그들이 우리 문화에 빠져서 제발 좀 드라마, 영화, 버라이티 콘텐츠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면 우리는 마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앞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만 14억 중국 시장을 이용해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도 우리나라 일배충이 말하는 친중 국가일까요? 내란수기가 반중 정서로 중국과 척을 두면서 중국과 무역을 했던 우리 기업은 그대로 손해를 받고 그 빈자리를 모두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이 치고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중국을 장악하다시피 하다 내란수기로 인해서 중국 수출이 끊어지고 그 빈자리가 일본 화장품 기업들로 채워졌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보수정부, 진보정부 모두가 균형외교라는 명목으로 경제는 중국에서 이득을 보고 안보는 미국에 의해 이득을 받지만 그 기조를 깬 모질이가 내란수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을 혐오하는 정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겁먹은 개가 짖는다는 말이 있듯이 중국이 짖으니 우리나라 일배충들도 겁을 먹고 중국을 보며 같이 짖는 것입니다. 일본 내도익이 왜 이렇게 혐한을 할까요? 그들은 한국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지배했던 나라가 너무 커져서 경제나 문화에서 우위에 서 버리니 자괴감과 두려움이 앞선 것입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커졌지만 14억 인구가 발목을 잡으며 절대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없으며 벌써 경제가 내리막길을 보이고 인구 또한 선진국도 아닌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본으로 한국을 잠식하고 싶어도 5,200만 선진국 국민인 대한민국 시민인식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조선구마사가 단 2해 만에 폐지되는 것은 우리의 시민의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친중 세력은 끝없이 중국을 바라보고 끝없이 혐오 영상을 보면서 자의질을 하는 일베충들이 진짜 친중 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은 중국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일베충들처럼 시종일관 중국 문제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국을 너무 크게 보고 두렵기 때문에 혐중을 할 뿐입니다. 각설하고 중국 언론에서 완전히 태도를 바꿔 K-POP 데모넌터스를 극찬하기 시작했고 댓글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6월 20일 공개 직후 넷플릭스의 주목을 받으며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애니메이션 시리즈이자 두 번째로 많은 시청을 기록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주국인 골드는 지난주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의 놀라운 성공과 수많은 기록을 통해 넷플릭스는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디즈니의 독주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공동 창립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2020년 인터뷰에서 가족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디즈니를 앞지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K-POP 데모넌터스가 스트리밍 플랫폼, 음원 차트, 영화계에서 신기록을 세운 지금 그 목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닌 듯 합니다.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디즈니의 독보적인 지위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백설공주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같은 고전 명작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디즈니 픽사의 토이스토리와 인크레더블은 비평적 상업적으로 모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겨울왕국은 수년간 애니메이션 영화계의 왕자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상품은 불티나게 팔렸고 사운드 트랙의 레디꼬는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어 부모님들의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악마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K-POP 아이돌 그룹의 이야기를 다룬 가족 친화적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 이후 1억 8,4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외신들은 넷플릭스가 두 편의 속편, 단편 영화 한 편, 그리고 뮤지컬 각색 작품 한 편을 촬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예고편만 공개했는데 이는 일주일 후에 공개되어 많은 홍보를 한 오징어 게임의 세 번째 시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음악 에이전시 DFSB 컬렉티브의 버니조 사장은 이 영화가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는 크게 홍보되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바이럴 단편영화, 밈, 그리고 사용자 제작 콘텐츠라는 K-POP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 영화의 독창성과 진정성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홍보하도록 고무시키는데 이는 K-POP 보이그룹과 걸그룹의 마케팅 전략과 매우 유사합니다. 데이터 분석 회사인 그린라이트 애널리틱스의 인사이트 및 컨텐츠 전략 책임자인 브랜든 카츠는 K-POP 데모넌터스의 성공은 조회수와 스트리밍 볼륨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가 디즈니와 비교할 만한 수준으로 IP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애니메이션 IP를 확보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이 영화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이것은 올해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처음부터 한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굳이 다시 보지 않더라도 이 영화가 한국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미국 영화이긴 하지만 이 영화는 한국의 문화적 산출물로 정말 대단합니다. 이 영화는 창의성으로 가득 차 사람들을 빛나게 합니다. 한국 문화와 판타지 스토리를 교묘하게 결합했습니다. 악령을 사냥하는 걸그룹은 노래를 통해 영혼의 문을 만들어 악기와 악령 무리를 봉인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 영화는 템포가 빠르고 흥미로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걸그룹의 성장입니다. 즉 주인공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단점을 숨기다가 나중에는 드러내고 결국에는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인 댓글은 영화를 진지하게 보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93개 국가 및 지역에서 톱10 차트를 석권하며 높은 평점을 받은 영화입니다. 그중 41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왜 평점이 이렇게 낮은가요? 대부분의 중국인과 대부분의 한국인은 사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늘 약점만 찾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가볍고 소박해서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노래도 좋고 엔딩 테마 성우분들의 비하인드 영상도 너무 귀여워요. 더운 여름날 얼음처럼 차가운 소다팝 한 잔을 마셔보세요. 복잡한 내용을 생각하거나 은유를 파헤치거나 그런 건 전혀 필요 없어요. 물론 몇 가지 은유가 있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해요. 그냥 몰입해서 보는 순간부터 즐겁게 봤습니다. 여주인공 루미가 마침내 얻은 구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것은 그녀가 존경하는 어른들의 인정이나 동료들의 격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이 영화를 좋아하는 어떤 블로거는 이 영화 스타일이 겨울왕국이나 하이스쿨 뮤지컬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에 끌렸어요. 그리고 어떤 블로거는 두 딸이 이 영화를 10번이나 보고 완전히 푹 빠졌다는 댓글도 봤어요. 이 평점은 다소 편향된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음악은 역동적이고 캐릭터들은 지나치게 멋지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웠으며 3D 애니메이션에 녹아든 2D 표정 연기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스토리는 전형적인 할리우드식 구성으로 놀라움이나 좌절은 전혀 없었습니다. 컨셉트는 완벽하고 줄거리도 재미있고 음악은 최고 수준이며 특수효과는 놀랍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만화는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K-POP 자체만큼이나 정교하고 뛰어납니다. 이 영화를 본 유럽인과 미국인은 큰 소리로 울다가 칭찬할 것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은 지금도 우리나라 문화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결국 정신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방증입니다. 중국 14억 인구 중 10%만 한국에 호의적이면 1억 4천만 명이 한국의 우호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왜 10%의 우호 세력까지 협종을 하면서 우리의 적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우리는 문화를 이용해서 이 우호 세력을 10%, 20%로 늘려가면서 중국의 신홍위병의 공격을 우리가 맞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호 세력을 이용해서 이의제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병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유치하게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혐오 정서로 적으로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북한이 고립되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을 제외하고 모두를 혐오하는 정서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베충들은 너무나 중국과 북한을 닮았습니다. 그러니 내란을 일으켜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내란 수계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류는 절대 독재에서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한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